자, 우리님들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이제 한 달이 남았네요. 12월 첫 주에 부산 금요 경마. 제주가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제주는 제가 문자 정보로만 발송하고요. 음성은 부산을 녹음하죠. 뭐 잘 아실 겁니다. 전주에 그랑프리가 끝났는데 제가 사전 유튜브 예상 기억나시는 분들은 정상이 뭘 세게 받는지 아실 거예요. 글로벌리티에 대한 애정을 많이 표현했는데 실제 현장 가서는 강풍만 놓고 쳤습니다. 클린원 잡았어요. 복숭식 46배짜리 적중했는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유튜브를 만들었을 때에 바라보는 초식이 현장 와서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마번 픽싱을 완전히 시키는 경주를 조금 줄였고요. 추천마, 복병은 이놈, 축은 이거 놓고 치겠습니다. 불안한 인기만은 이거예요. 이런 쪽으로 강조를 좀 많이 드리는 초식으로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12월 5일 오늘 실전 A급 붙을 경주들은 위에 있고요. 제주는 문자 정보로 발송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제주와 부산은 문자 정보로 다 발송되고요. 부산만 음성 정보로 녹음을 남깁니다. 자, 우리님들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일경주로 간다는 거 아실 거예요.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면서 일경주 분석 부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판 분석. 일단 앵면을 인정하는 경주가 될 것 같은데요. 인기 1위 갑니다. 3번 패스트맨이 인기 1위 가는데 오늘 특징 중에 하나가 부산의 양대 산맥이죠. 토종과 용병의 원톱, 다실바, 그리고 서승훈. 둘 다 기승정지입니다. 그래서 금주는 둘 다 못 나와요. 부산이 이런 경우는 좀 드문데 한 명이 정지면 한 명은 나왔거든요. 쏠림 현상이 있었던 적이 많고 둘이 같이 나오면 뭐 아시다시피 한 하루에 절반 이상이 둘이 나오는 경주의 대길. 이 둘이 그냥 최저 배당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가지고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못 지켜진다. 희한하죠? 근데 금주는 둘 다 없습니다. 자, 그럼 누구한테 수혜가 가겠느냐? 부산이 우리님들도 아시다시피 기술 변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 경주에 탔던 기술을 이번에는 바꾸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부산의 어떤 특성이 돼버린 케이스인데, 의지가 담깁니다. 그래서 3번 패스트맨 같은 경우 그래도 단아까가 믿을 만하다는 측면 요게 있고, 다음에 김혜선 기수가 조교사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큰 부분이 빠져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패스트맨 인정하고 들어갈 판이면 일단 뭐 저배당 구도로 가야죠. 근데 저배당 구도에서 꼬리를 압축할 때 인기말을 얼마나 벗어날 수 있느냐인데 못 벗어날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5번 오아시스타, 8번 썸씽 엘즈. 이쪽으로 대길 공산이 그죠? 2위. 그리고 이쪽이 3위. 근데 말만 보면 일단 5번마 오아시스타 같은 경우는 1조마방의 시그니처 시리즈잖아요. 승부예요. 이종훈 마주가 오아시스 시리즈 지금 몇 마리입니까? 아주 뭐 사단을 만들어 버렸는데 다 밀어붙입니다. 들이대요. 그래서 이마필 같은 경우는 출발 불량 때문에 지주행 검사를 여러 차례 받다가 실전 치르는데 5천만 원짜리 진겸이 올렸거든요. 진겸 얘기도 좀 드리면 부산이 다실바 서승훈이 빠져있다 이 얘기도 있지만 부익부 빈익빈 아닙니까? 빈부격차가 심해요. 그 이야기는 중간 허리가 약합니다. 잘 타는 기수, 상금 많이 버는 기수에 부류가 있다면 한간이 가뭄에 콩나도 오르는 친구들 여기 중간이 좀 비어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친구는 진겸, 정도윤 둘이 그냥 원사이드 합니다. 이 친구들도 좀 있으면 바로 위로 가버릴 것 같아요. 진겸 같은 경우는 일조의 오아시스 시리즈 전담 마크맨인데 일단 들이댈 게 뻔하고 제주행 검사 받을 때 보면 악벽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합격만 시키는 모습이긴 한데 워낙 실전에 지금 능력 발휘가 안 되는 위주라 읽어줄 수밖에 없어요. 8번 썸씽 헬스 박재희 기수 얘기도 좀 드리고 가죠.
김혜선 기수가 조교사로 변신하고 나서 소속조에 이제 누굴 태우느냐 해서 남편을 많이 태울 거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볼 땐 안 태울 것 같아요. 그간에 그 부부 뭐다 이래가지고 구설수가 많았지 않습니까? 오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농담이 아니라 진담처럼 굉장히 진지하게 나왔던 거는 박재희 기수와 김혜성 기수를 찢어 놓으려고 그런다.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를 서울 보내고 하나는 부산에서 뛰게 하고 이러려고 그랬다고요. 이게 이제 마사회가 준 공무원 집단이라 이야기 나오는 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뭐 어찌어찌 뭐 이렇게 갔어요. 근데 조교사 기수가 관계가 됐어. 근데 조교사 김혜선이가 남편 박재를 태워서 성적이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이게 또 구설수에 올라갈 소지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안 태울 것 같아요. 근데 박재희 기수가 전주 보면 김혜선 조교사가 딱 마방을 대보받고 마방 운영하는데 본인은 이제 기수가 된 개념인데 실업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외벌이가 된 게 아니라고요. 근데 굉장히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8번 썸씽엘스가 제주행 검사 받고 나옵니다. 근데 제주행 검사 전에 실전을 치를 때 걸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박재희 기수가 보면 안정감을 확 주는 모습이 가장의 풍모가 보이더라고요. 예, 기수와 말 둘 다 설명을 좀 드렸는데 결국엔 3번 패스트맨 등급이 다르죠? 인정하고 들어갈 때 대길 준 대길 358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제주를 일경주 때 부리기 어렵습니다. 1번 당대투사부터 10번 고스트맨까지 가능성을 막 부여하고 싶은 분들이 꽤나 많으실 텐데 저는 이미 가능성을 여러 차례 부여했기 때문에 제가 1년에 한 번 오는 마필이나 6개월에 한 번 오는 마필 요런 구분을 해놓거든요. 관리마들. 근데 타이밍이 됐다 냄새가 난다 그걸 해결해 줄 기수가 부산은 좀 미약해요. 그 측면에서 벽을 넘어선 친구들을 보는 게 난데 신인 기수도 서울보다 부산이 좀 처진다는 느낌을 주죠. 어, 4번 음성질주와 그리고 7번 플라이슈터의 남정혁, 손경민의 신인 기수 감량 2점 받고 나오는데 저는 항시 그렇거든요. 첫 감량은 읽어줘야 된다. 근데 부산은 그게 통용되지 않더라고요. 4번 음성질주 같은 경우 55 달다가 남정혁이 올리면서 51kg. 4kg 부담 중량 줄였는데 남정혁 기수 전주 기승수를 보면서 아 오래 걸리겠구나. 어쩌면 저 친구 감이 좀 떨어진다라는 걸 받은 건 레이스를 풀어 갈 때 여기가 인코스입니다. 펜스예요. 여기가 발줄을 여기서 땅 해요. 코너를 돌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경주마들이 모래들 맞아야 되는 유형들이 좀 있어서 조교사들이 작전 지시 명령을 모래를 좀 덜 맞히는 전개를 지시 명령 내릴 때가 많아요. 하지만 여기에 선행마가 달리면 통상적으로 삼각편대잖아요. 선행마 뒤에 하나가 따라붙고 여기에 또 한 마리 가서 삼각편대를 이룬다고요. 이리 가는 거. 근데 요새는 모래 안 맞추려고 여기에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갖다 붙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적당히 갖다 붙여야 되는데 여기에 갖다 붙이더라고요. 남정혁 기수. 선행마가 여기 있는데. 이거는 원심력의 어떤 논리상 정말 거리 손해를 많이 보는 짓거리거든요. 모래 안 맞겠다고 이 짓거리 하는 거는 정말 능력만 아니면 못 와요. 근데 임경련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남정혁 기수 같은 경우는 아 이게 아직 없구나. 뭐 노가다판에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일머리가 있다 없다 이런 거. 그래서 남정혁 기수의 감량은 저는 첫 승 거두고 나서도 꽤 안 봐줄 생각입니다. 3차권에는 애용할지 몰라도 2차권까지 잘 키워줄 수가 없어요. 손경민 기수가 플라잉 슈터의 기승인데 이것도 사실상 첫 감량이거든요. 4kg 감량. 오히려 이쪽을 봐야 돼요. 손경민 기수가 일단 벽을 넘었잖아요. 첫 승을 해냈습니다. 사실 어거지로 하는 건데 일단 그게 고비예요. 신인 기수는 32전 치르면서 드디어 첫 승 넘어갔는데 전주에 그 고비를 넘어가고 감량은 아무래도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이다. 근데 2차권까지 키울 수 있느냐? 인기 순위 한 4위권 이렇게 팔릴 예정인데 많이 못 키워요. 저는 이거 3차권으로 가져갑니다.
7번 플라잉 슈터가 초반은 있으나 뒤가 없거나 따라가도 추입이 없거나 이런 유형의 마필이라 감량 2점 달고 좀 가볍게 뛸 수는 있으나 1, 2차권 말 그대로 오아시스타 8번 썸씽엘스의 구도까지 깰 수 없을 거다. 결국 3축에 5냐 8이냐의 게임으로 종결 짓는다면 어느 쪽의 주력이냐예요. 예, 둘 중에 하나를 죽이면 가장 좋죠. 근데 사전에는 못 죽입니다. 결국 어느 쪽에 무게를 더 올리느냐는 현장 판단인데 저는 승부는 5도 있고 8도 있고 둘 다 있지만 26주에 공백이 썸씽얼스에 있기 때문에 5번 오아시스타의 가능성을 더 키우는 게 맞다. 주력으로는 3, 5 쪽을 놓고 3, 8 못 지운다 쪽으로 별대로 가겠습니다. 부산 첫 판은. 이어지는 부산 이경주 분석 들어갑니다. 인기마가 꽤 많아요. 인기 1위가 딱 존재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 근래 이세마들 어떤 전력을 보면 대상 경주를 뛰었냐 안 뛰었냐 해서 인기 구도가 바뀌거든요. 내가 9번마 포트모어 이게 루키컵 출전했다는 전력? 요것 때문에 인기 1위가 근소하게나마 더 갈 소지가 있는데 문제는 직전 경주에 많이 갔던 최시대 기수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여기 11번 트릭샷에 가 있다고요. 박재희 기수가 기승에 봤지만 루키컵에서 경쟁력 없었거든요. 그래서 도전마 중에 하나로 봐야 돼요. 예, 인기 1위마 비리라 충마로 올린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번 경주는 안쪽부터 볼 때 가능성들은 다 있어요. 근데 1000m와 1200 사이에 이 실개천이 흐르거든요. 1000m와 1200의 실개천. 이건 뭐냐? 1000m에서 1초 때 아주 뭐 좋은 성적 거두고 기록 괜찮고 이런데 거리 1200을 올리면 갑자기 말이 환이 되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구분 내 측에 3번 캡틴 오리어 같은 마필이 그겁니다. 능력 검사 때 무난하게 받았고 데뷔 전에 이제 11번 게이트에서 1초 때 기록을 끊었는데 1200 올리고 나서 팔립니다. 모준호 기수가 이게 제가 아홉수라는 표현 아시죠? 얘를 뭐라고 불렀냐면 97승에서 브레이크가 걸렸거든요. 7수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한 개 줄였거든요. 한 개 줄였는데 오래 걸리네요. 100승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친구는 또 처음 봤어요. 그러면 우승에 준하게 2차 또 좀 하면서 그렇게 가면 모르겠는데 그냥 섰어요. 그래서 3번 캡틴 어리어 같은 경우는 1000m와 1200이 실개천 때문에 바로 곧장 세게 읽어줄 마필은 못 된다. 나머지 인기마들 중에 7번 벌마의 강자 그리고 외곽에 11번 트릭샷 벌마의 강자가 훨씬 더 낫습니다. 1조 마방이 캐릭터가 확실하잖아요. 이 오아시스 시리즈라든가 벌마 시리즈 마방 보면요. 목장가 있는 마필도 많아요. 데리고 오면 곧장 뛸 마필도 여럿 있다고요. 이거는 공백이 좀 있긴 합니다. 18주, 6개월 정도 쉬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거는 발주가 조금 문제지만 뒤가 좋거든요. 그래서 1000m와 1200의 실개천을 건너 뛸 마필로 저는 평가됩니다. 1200이 오히려 유리한 유형의 마필이다. 외곽 11번 트릭샷 해볼 만큼 해봤어요. 뭐 아직도 해보겠지만 앞에도 가보고 참고 따라가보고 지금 3전 치르면서 그걸 계속 보여주는 마필인데 이런 유형들은 실전에서 계속 담금질하면서 그러니까 담금질이라는 게 쇠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뜨거운 물에도 넣었다가 찬물에도 넣었다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트릭샷은 그런 유형이에요. 따라도 가봤다가 앞에도 가봤다가 그러면서 마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맥시멈이 그렇게 서 있는 유형이 아니라서 무섭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주의 마필은 뭐냐? 갑자기 뛸 마필들 있잖아요. 근데 띄워주는 흔적 가지고는 세게 보기 어려우나 이거 기회인데? 라는 건 내측의 1번 서기초원이죠. 마필 14전 치르면서 우승과 준우승이 없습니다. 근데 요 근래 거리를 보면 1300과 1400 위주로 뛰었던 유형이잖아요. 이게 거리 1200을 내리면서 1번을 받았다. 무조건 사야 되는 마필이에요. 일단 나갈 거거든요. 초반 선행력이 괜찮아요. 그래서 던지고 어디까지 가느냐를 꼭 돈 주고 사봐야 됩니다.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사봐야 돼요. 인기마 중에는 어떤 마필? 7번 벌마의 강자가 제일 낫다. 복병 중에 누가 낫다? 1번 서기초온이 제일 낫다.
이 두 가지 초식을 딱 들고 현장에서 최종 마번 정리할 이경주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3경주 분석 들어갑니다. 여기 좀 옴팡지게 터질 것 같은데요. 제대로 터질 것 같아요. 일단 초식을 말씀드리면 최종회당 막권이 7번 플래시 투미에 9번 파이널 어택으로 데킬 막권 팔리는데 이 구도는 깨집니다. 승부도 못 봐요. 인기 1위 7번 플래시 투미는 1전 7은 마필이잖아요. 그것도 거리 1200에. 기록이 괜찮다 이거거든요. 거리 1400입니다 이번에. 거리 뛰어넘었어요. 근데 최기용 마방이 거리를 빨리빨리 쓰는 직구석들이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 서울의 토니 마방처럼 데뷔전 1400 쓴다든가 이런 거 안 해요. 부산은 1조 마방이 특히 그러죠. 20조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2세 마필인데 1400으로 거리 올렸다. 이번 경주는 제가 볼 때 거리를 이 거리를 써야지 1400을 써야지 하고 준비된 게 아니에요. 나갈 경주를 선택을 초이스를 미스한 겁니다. 그래서 도전은 가능하나 뭐 세게 읽어줄 필요 없다. 인기 1위 가잖아요. 꼴이에요. 못 지우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힘을 실어갈 막권도 못 되기 때문에 초식은 이렇습니다. 7이 오는 막권에 승부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7이 빠질 수 있는 걸 염두에 두고 들어가는 막권에 힘을 실어야 돼요. 9번 파이널 어택은 더 심한 게 10전 치르면서 입상 없는 마필입니다. 근데 공백 이후에 두 번의 레이스에서 나름 경쟁력 보인 거 아니야? 이런 시각 때문에 팔리는데 직전 3차 골 때 보면은 전 구간을 내측으로 기댑니다. 그리고 경주 풀었어요. 거리 손해는 덜 봤죠. 근데 이번에 1400에서 경쟁력이 있다? 뭐 전개에서 선행을 잡는 마필도 아니잖아요. 배팅권 무시합니다. 예, 이런 유형까지 다 달고 가면 정말 좀 심하게 얘기하면 평생 배당 못 노립니다. 그리고 배당 노릴 때는 초식이 간단해요. 뭐냐? 인기 많은 박하게 봐야 돼요. 제가 10가지 이유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10가지 중에 9가지가 될 것 같으니까 인기마로 부각되는 건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무너지는 게 인기마입니다. 복병은 뭐다? 반대예요. 10개 이유 중에 9개가 불안하나 한 가지가 매력적이다, 강렬하다. 그럼 잡는 거예요. 인기마를 박하게 보고 복병을 많이 키워야 되는 상황이다. 안쪽부터 보면 1번 승리예약부터 12번 글로리윈드까지 보여준 맛에서 세 보이는 마필은 당연히 없어요. 복병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과 안 보는 사람이 구분되죠. 난 이걸 보는데 근데 옆에 사람은 야 그거 이래서 안 되잖아. 안 될 거야. 그런 거예요. 내가 들 보지만 남이 볼 수 있고 내가 세게 보지만 남이 들 볼 수 있고 근데 결국엔 내 확신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게 복병인 거거든요. 1번마 승리예약부터 가능성을 어찌 부여하느냐에서 전개로 일단 먹어줄 마필은 2번만 마도원더풀입니다. 멀로가 부상 공백이 좀 있었는데 허리 디스크라죠. 연세 있는 분이라 사실 이건 고질병에 해당되는데 편한 선행은 얘가 나갈 소지가 있습니다. 평소에 전 마도원더풀 세게 읽어준 적이 없어요. 18전에 입상이 없는 마필인데 어떻게 세게 읽어줍니까? 그런데 선행을 간다. 주로만 좀 맞아떨어지면 가능성을 플러스 알파 시킬 수 있는 마필입니다. 다음 3번 루키 비행부터 쭉 훑어볼 때, 야, 요거 냄새 나는데 이런 거는 한 집, 그러니까 말 그대로 33조 권승주 마방이 동반 출전을 시켰고요. 12조 조용배 마방이 동반 출전을 시킨 케이스거든요. 그 중에 5번마 억새. 마명은 저는 참 좋아해요. 억새 풀 뭐 이런 느낌 때문에. 얘도 앞에 뛰거든요. 송경윤 기수. 이성재 기수와 함께 기승술이 똑같아서 제가 영혼의 파트너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역시 앞에 뜁니다. 마더 언더풀 억새 앞에 뛰는 마필들 여기에 가능성 키워야 돼요. 난타전에 추입 타고 올라오는 마필의 가능성을 키울 수 있느냐? 글쎄요. 이건 볼 수 있겠죠. 외곽입니다. 11번 그레이스칼. 이 마필 같은 경우도 구전에 입상이 없는데 앞에 직전 경주 한번 1번 기회 때 들이대 봤거든요. 꽤 버틴 형국이고요. 이번 경주 평균 기록 보면 1400에 31초 대 애들이 많아요. 근데 요거를 30초 후반대로 끌고 오면 이러면 가능해요. 그건 어떤 전개다? 튜브로 뭐가 낼름 날라온다 이거보다 앞에 가서 경주 전개를 유리하게 풀어야 되는 거죠. 마더 언더풀, 억새, 그레이스칼
이 세 마리가 이 판에 배당을 줄 수 있는 세력들이다. 실전 A급 현장에서 마법 완성시키면 배당으로 지르겠습니다. 부산 4경주 분석 들어갑니다. 앞전 3라운드는 능력이 처지는 마필 중에 가능성 있는 마필을 키우는 판이라면 이번 경주 기본 능력은 되는 애들 중에서 옥석 가리는 판이거든요. 보겠습니다. 안쪽에 인기 마필들이 좀 몰려있고 외곽에 몰려있고 이런 구도 아니에요. 안팎에서 살려둘 마필과 버릴 마필 사전에 좀 정리를 해야 돼요. 경마는 제가 잡고 버리고 예술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님들도 매주 매판 겪는 거 아니겠어요? 잡고 버리고. 거기서 안타깝게 요건 잡아야 되는데 버리는 마필 있고 버려야 되는데 잡는 마필 있고 실제 보면 버려야 되는데 잡는 마필은 방수만 늘어날 뿐이라 뭐 죽는 건 아닌데 안타까운 건 잡아야 되는데 버릴 때죠. 거기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선 안쪽입니다. 1번 에이스선 좀 더 팔리는데 이 마필의 강점은 뭐냐면요. 신윤섭 기수가 이렇게 입상률이 높은 친구가 못 되잖아요. 처음에 부산 왔을 때는 되게 호주 유학파 뭐 이래가지고 주목을 받았어요. 파이팅도 있었어요. 근데 자질은 그렇게 없어 보여요. 기수로서. 제가 예전인데요. 서울경마의 16조 최봉주 주교사께서 표현을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사랑이 많고 애정이 많은 분이라 후배한테 사랑을 많이 주는데 그 지금 현재 기술을 떠난 친구들이 있어요. 바라보면서 되게 안타깝대요. 그러면서 뭐란 표현을 썼냐면 길을 잘못 들어선 것 같다. 이 길이 아닌데 우리가 뭐 흔히 농담 삼아 이러잖아요. 이 길이 아닌 개벽. 이렇게 산에 올라가다가 나폴레옹이 그랬다죠. 야 고지가 저기야 그러고 가다가 여기가 아닌 개벽. 그거 어떡하겠어요. 길을 잘못 들어섰는데. 안타까운 거죠. 그래도 뭐 밥벌이 하면 상관은 없어요. 근데 신윤섭 기수 같은 경우도 이 길이 아닌 개벽까지는 아니라도 그렇게 탁월한 재주는 없다. 이 느낌이 있는데 연투를 시켰단 말입니다. 1번 에이스서전 같은 경우에 연투를 시켰어요. 신윤섭 기수가 연투시킬 정도의 말이면 능력 좋은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1400 첫 도전인데 1번 게이트를 달아서 장점인 선행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겠어요. 안 잡아줄 수가 없다고요. 꺾일 때까지 잡느냐의 개념은 아니라 1400 거리 올렸는데 불안한 거 아니야? 예, 그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신윤섭 기수가 타고 2번 연타로 올 정도면 말의 능력이 된다. 근데 전개 선행 이번에도 발판 잡으니까 내치기 이번 헤비두티는 저는 놔준 마필입니다. 많이 읽어줘봐야 3차권. 3번 리치트리 같은 경우도 그래요. 경주마가 경주를 자기가 주도할 수 있느냐는 역시 앞에 뛰어야죠. 근데 추입타는 마필도 글로벌히트 같은 경우는 가능해요. 선두권을 몰고 가다 갈아엎는 스타일이라면. 이게 아니라 판 자체가 일단 우열이 다 갈려진 상태에 추입타고 올라오는 마필은 변수예요. 3번 리치트리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래 2번의 레이스에서 뒤가 좋은 모습 보이곤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앞에서 어떻게 종결되느냐에 따라서 이 마필이 올라와서 착순 정해지는 거지 지가 판 자체를 갈아엎지 못해요. 전 이 인기 인정 안 합니다. 4번 벌마이는 요주해야죠. 1조마방의 마필은 뭔가 특별함이 있는 것도 있지만 진겸 기수가 골라탄 형국이기도 해요. 여기 진겸이가 외곽에 11번 블루오키드 탈 수 있었습니다. 12번마 석세스카우도 오다 나왔어요. 4번으로 갔다고요. 직전 경주에 31초 3으로 사실 이번 경주 같이 뛰는 마필 중에 석세스카우에게도 졌고 헤비두트에게도 졌고 뭐 여러 애들한테 졌잖아요. 근데 아쉬운 거예요. 더 있는 거예요. 더 봐야 돼요. 5번 데이모스의 승급전을 곧장 읽어준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외곽입니다. 11번, 12번을 볼 때 11번 블루오키드는 외곽에서 12번 게이트에서 승부를 봤다는 측면에서 이번에도 읽어줄만 하죠. 초반 전개에서 모래 안 맞고 외곽에서 붙일 정도는 되거든요. 12번 석세스카우는 이장한 마주의 마필이 벌마유노와 같이 쓰는데 제가 요 근래 재미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속어법 말 놔줄 때 제가 한 집 동반 입장 굉장히 승률 낮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굉장히 승률 높아요. 어떤 거냐면 2마리 중에 제가 잡아요. 한 마리는 될성 쉽긴 하나 버려요. 실제 안 돼요. 한 마주에 2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4 잡으면 12는 들 본다. 그게 돼? 예, 그게 됩니다. 입상 승률에서, 징크스에서, 관례에서 통해요. 저는 4를 더 세게 봅니다. 근데 숨어있는 마필 복병이 하나 있네요. 얘 기회인데 7번 일루전이 되겠습니다. 시스테 기수가 조교사 뭐 얼마 이후에 가겠죠. 근데 요 근래 괜찮아요. 예, 요 근래 컨디션 괜찮아요. 일루전이란 마필이 꾸준하게 띄워주는 유형인데 직전 경주 좀 밀렸거든요. 근데 그 정도 아니고 수입에서는 제가 볼 때 리치트리보다 이게 더 낫습니다. 이렇게 덜 팔릴 때 꼭 노려야 될 마필이에요. 자, 이번 경주 안쪽 1번 에이스선, 4번 벌마위너, 7번 일루션 이 세 마리를 위로 올리면서 승부를 붙을 4경주라고 지목을 해놓겠습니다. 우선 5경주 분석 들어갑니다. 일단 인기마가 이번 경주 외곽에 12번마 크리스털 물결이 인기 1위로 가는데 승급전이거든요. 게다가 다실바 기수가 직전 경주 가져왔는데 거리는 안 올렸습니다만 최외곽으로 밀렸다는 측면과 기수가 변경된 측면 인기 1위 가는데 의심해야죠. 왜? 이런 거 막연하게 올라타는 버릇들이면 안 돼요. 인기만은 직전 대비해서 뭔가 부족해 보이면 그걸 뛰어넘고도 올 거야라고 긍정적인 신호를 줄 이유는 없어요. 왜? 장마는 역시나 배당이 기초거든요. 안정감을 주는 게 아닙니다. 지켜주는 맛 이게 약해지면 의심해야 돼요. 게다가 이번 경주도 3라운드부터 시작되는 배당 흐름이 있는데 여기도 그런 냄새가 나는 건 복병은요 인기말을 잡아 먹어버릴 정도의 능력이 갖춰졌기 때문에 복병이 아니라 인기마가 빈틈이 있고 부실하니까 얘네들은 자기 걸음 쓰는데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가장 기준은 12번마 크리스털 물결 이마필이 되겠습니다. 요게 위험할 수 있다. 이걸 기본으로 가야 돼요. 이 말은 축으로 가지 않는답니다. 안쪽부터 보면 타이밍이 괜찮은 마필을 위로 올려야 되는데요. 내치기 1번, 2번, 3번 아쉬움이 좀 있는 마필들이 있어요. 근데 입상권까지 1, 2차까지 키워낼 마필들은 아니고 여기 4번 닥터솔라부터 인기마들이 쭉 펼쳐지는데요. 닥터솔라는 직전 경주 거리 1600에 지고 나서 왼쪽 앞다리 저름이 발견됐거든요. 사실 병력상이 뚜렷한 건 아닌데 앞다리 저름 정도는 뭐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근데 피로도가 좀 있다는 거죠. 마필이 초반보다는 뒷심 가지고 승부 봅니다. 1400에서 올 때 보면 전형적으로 추입 타고 오는데 1조 마방이 뭐 지금 오아시스 시리즈, 벌마 시리즈, 닥터 시리즈들을 이번 주에 많이 내거든요. 그게 있어요. 조교사의 직업이라는 게 아침에 울고 저녁에 웃는 직업이라 그러거든요. 그건 뭐냐? 초장에 그 마필이 내야 될 성적 또 라인에 한 마주의 마필이 뭐 3마리가 나간다든가 이럴 때 오전장에 못 벌어주면 후반에 좀 벌어줘야 되거든요. 전화통화 계속 해야 되니까. 4번 닥터솔라 세게는 안 봅니다. 5번 대기리오는 직전 경주에 좀 잘못 탔어요. 마필이 약간 늦바라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발주에서 굉장히 신경을 썼다는 거죠. 근데 이 마필이 뭐가 있냐면 늦바라지 않으면 또 폭주하는 경향이 좀 있대요. 폭주하는 경향이 있는 마필은 기수들이 알고 탑니다. 딱 나온 다음에 제어부터 해요. 우리가 경주를 보면 저거 왜 잡지? 왜 안 놔주지? 그런 의문점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폭주하니까 마필이 직선 구간에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초중반에 힘을 다 써버리면 직선에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힘 배합하려고 잡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마필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전개에서는 괜찮은데 직전 경주에 그걸 의식하다가 경주력을 다 쓰지 못했는데 오히려 1200은 폭주 한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6번 골든 포인트 같은 경우는 뒷만큼만 봐주시면 됩니다. 마필이 기복이 굉장히 심한데 46.7은 마필이라 걸으면 다 나왔거든요. 7번 블랙 질주 같은 경우가 앞에 가도 뒤가 없고 뒤에 따라가도 추입이 별로 없는 유형이라 운이 필요한 유형이고요. 다음엔 요 9번 스투카가 가장 냄새납니다. 이게 강은성 마방의 동반 출전의 키포인트가 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둘 다 앞에 뛸 수 있는 꽃전개를 만날 수 있거든요. 경주거리 1200에 특별히 선행마가 없는 편성을 만나서 9번 스투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아주 부진했죠. 1400에.
그렇다고 약하게 볼 마필 아닌 게 그냥 대놓고 1200은 한번 앞선 승부를 볼 수 있거든요. 다음 10번 화이트 오일 정동철이가 몇 개월입니까? 못 온 지가 굉장히 돼요. 완전 슬럼프에 빠져있는 친구인데 이거를 키워서 뭐 어찌한다? 그냥 착순권 전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남정혁이 탄 11분 맛 천풍 이마필 같은 경우도 감량 이점을 받아서 어찌 탈다. 과거에 이제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할 필요가 있었는데 신인 기수들은 그래요. 그냥 들이대야 되는 겁니다. 서울 친구들은 작전 구사 능력이 좋더라고요. 조교사의 명령 지시를 잘 따라요. 부산은 임기응변이 약한 측면이 있어서 대놓고 한번 선행을 노려보면 좋겠는데 그럴 문짝이 되겠느냐 해서 의구심이 있죠. 자, 요렇게 정리하면 이번 경주 제가 플러스 알파를 친 경주가 뭐죠? 대기료로 스투카 32조의 앞선 승부. 여기가 이번 경주 키포인트다. 12를 지우진 않으나 꼬리로 간다. 요 두 가지를 꼭 잊지 않으셔야 될 부산 5경주가 되겠습니다. 부산 6경주 들어갑니다. 자, 여기도 혼전 양상이죠? 쉽게는 못 갈 경주예요. 인기 1위를 놓고 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3라운드부터 시작해서 계속 배당 흐름이 연이어져요. 월초지만. 안쪽부터 한번 가보면 1번 아리온의 빛 불팔리죠. 직전 경주에 배당 사고 쳤잖아요. 지금 7위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배당을 내주고 오더라도 그 다음에 안 읽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너 일회성이니까. 전 달리 봐요. 이거 직전 경주에 탄탄대로 이겨먹을 때 탄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탄탄대로도 연투 쳤다 아닙니까? 또 봐야 돼요. 인기 1위 마필 3번 토암산태양. 오늘 박재희 기수가 인기마 기승이 많아요. 1라운드부터 시작해서 해결해야 될 마필이 많은데 자기 평타 에버리지는 있는 친구입니다만 그렇다 그래서 특급 기수까지 못 올라가는 건 이 친구의 함정. 기대만큼 못 띄워준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직전 경주에 서승훈 기수가 토암산태양 타고 이빠이 가봤다고요. 근데 박재희는 국산 5군 혼합사군 올라와서도 곧장 통했던 전력이 있으니까 호흡은 더 맞다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17전에 우승 한 번이라는 겁니다. 2차기 6회예요. 이 말인즉슨 추임마다 추임마는 항시 레이스의 변수입니다. 자기가 종속 주도할 수 있는 레이스가 아니라고. 그래서 3번 토암산태양은 인기 1위 팔립니다만 저는 꼬리로 가요. 올라와서 2착 따먹을 정도로 보지 얘가 뭐 압도할 정도 아니다 라고 봅니다. 5번 소우굿. 자, 이것도 오늘 참 다실바와 서승훈이가 둘 다 정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친구들이 타던 마필에 흔적이 있다고요. 레이스를 보면 이번 경주도 3번 토암산태양 서승훈 기수가 탔죠. 5번 소우굿 서승훈 기수가 탔어요. 다음에 9번 인버니, N버니 이것도 서승훈 기수가 탔어요. 외곽에 12번 어와둥둥 다실바 기수가 탔어요.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서승훈과 다실바가 타서 성적이 내주거나 안 내주거나를 그 다음 경주에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마필 객체적으로 다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승훈 기수가 타고 왔지만 다른 기수는 못 올 수 있다. 서승훈만큼 못하니까 이럴 수도 있고 누가 타든 된다는 말이 있고 또 서승훈 기수가 이빠이 가서 못 온 마필이라 다른 기수 못 온다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분석을 해내야 되거든요. 전 5번 소우굿 같은 경우에 거리 적성에서 1800에 완성된 마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10전에 우승 2번, 2착 1번인데 1600과 1800은 뭔가 색강이 흘러요. 그래서 1600의 성적 좋은 마필이 1800에 그대로 고스란히 이 능력이 안 나오는 케이스가 많은데 소우굿이 그 맛이 좀 난다. 팔리는 만큼 세게 읽어줄 마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7번 영광의 클래스. 요건 봐야 돼요. 복병권에서. 왜냐하면 19조 유현명 마방이 이번 경주 동반출전 2마리 시켰죠. 여기 타마 쿠스킨과 타마 쿠스킨 같은 경우는 저는 거리를 1400 썼을 때 보려고 그랬는데 이번엔 1800 썼네요. 힘 좋은 마필이거든요. 1800은 좀 짧아요. 영광의 클래스가 이번 경주 19조의 에이스 카드가 되겠습니다. 공백 이후에 아직까지 뭐 세게 볼 이유 없지 않아? 이런 생각 가지실 수 있는데 요새는요 공백 이후에 가장 싱싱할 때 사고 쳐요.
7번 코인으로가 직전 경주 인기순위 8위에서 사고 쳤습니다. 근데 김동영 기수의 캐릭터가 있어요. 배당 사고 친 마필 그 다음 경주에 한 열에 8마리는 못 갖고 옵니다. 좀 그 징크스 때문에 많이 지워요. 네, 그래서 더 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김동영이 배당 내고 온 마필은 그 다음에 연투 못 시킨다. 운이 많이 포함된 거다. 말이 월등해서가 아니다. 코인으로 운 따라야 되는 전형적인 원단 추입이 있지 않습니까? 자, 9번 엠버니. 멀로 기수의 승률이 요 근래 좀 처지는 건 참고 한 발 쓰는 자기의 주특기가 있는데 이거는 사긴 사야죠. 승급전이긴 한데 그리고 박재호 마방에 주력 마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 승부가 걸려요. 근데 최대한 참고 승부 볼 거라고요. 가만 보면 뭐가 빠져 있죠? 이번 경주 1번 때부터 아리온의 빛부터 쭉 설명드릴 때 앞에 뛰는 마필이 없잖아요. 추임마 위주라고요. 인기 1위 3번 토함산 태양부터. 그러니까 앞선에서 뭔가 힘있게 버텨주는 마필이 사고 칠 수 있는 레이스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또 이것도 배당이다. 3라운드부터 쭉 이어질 때 인기 1위 놓고 치는 판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전개에도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외곽으로 가면은 11번 신촌독수리 12번 어와둥둥이 있는데 이거죠. 12번 어와둥둥. 저는 3을 대체할 수 있는 충만은 12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외곽이긴 합니다만 대놓고 내가 선행 갈래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다실바 등짝인데 오아시스 위너 이겨먹고 나는 꿈도 이겨먹었던 마필이라 연투 능력 된다라고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1번부터 한번 쭉 설명을 들어봤는데 마번까지 완성시키기보다는 복병인데 가장 세게 볼 마필과 인기 많은 12번 마 어와둥둥을 제일 세게 본다와 복병인데 또 볼 말은 아리오네 빛이 제일 유력하다. 더 큰 사이즈는 영광의 클래스다. 여기까지만 제가 밑줄 한 번 더 쳐드립니다. 부산 7경주 분석 들어갑니다. 거리 1200이네요. 그리고 3라운드부터 시작된 난타전은 여기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실전 A급을 딱 대놓고 지목하는 경우가 한군역 요새 칠 때, 한 방 칠 수 있을 때, 요럴 때와 또 대놓고 배당을 노릴 수 있는데 인기마 요걸 들 봐야 되고 요거를 세게 봐야 돼. 요런 게 확실하게 제가 줏대가 서 있을 때 실전 A급 올리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 3라운드부터 7라운드까지 흐름에서는 당일의 흐름이 빠져 있어요. 어떤 식으로 터지고 진행될 것이냐가. 주로도 변수가 되겠고.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인데 1200인데요. 예를 들어 내측에 1번 어메이징부터 시작하면 2번 오픈 스카이 보세요. 안 팔리죠. 핸디가 58이에요. 근데 초반이 굉장히 좋은 유형이거든요. 부진했기 때문에 공백 입고 나오는데 마체가 별로 안 커요. 430kg대. 12조가 공백마 승률이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닙니다. 근데 이 마필은 승부해야 돼요. 왜? 국내 산마 4군에서 레이팅 점수가 맥시멈까지 와 있다고요. 게다가 3착 승급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58을 달 수 없잖아요. 올라가서 52, 뭐 이러고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초반이 좋은 마필이 2번 게이트 달았다고요. 그리고 오늘 핫한 다나카 기수 아닙니까? 오늘은 핫한 게 다나카와 박재희가 아닌가 싶어요. 인기마 기승이 많습니다. 넣고 빼고 제가 서승훈 기수가 인기 1위를 하루에 올로 타더라도 반타작만 보겠습니다. 라고 누누이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다나카 들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배당판 바람을 좀 봐야겠지만 58짜리라 그래서 마냥 널멀빌 마필이 아닙니다. 나머지 마필들도 과거에 한 발 썼던 유형들, 그러니까 초반이 있었던 유형들이 꽤나 있지만 일단 앞에 뛰어야죠. 근데 전반적으로 따라가요. 여기 벌교왕초도 그렇고 닥터시티도 그렇고 적당한 인기 마필로 등극하지 않습니까? 닥터시티는 인기 1위까지 가는데 따라가서 한 발이거든요. 자, 요거 초반 자리 잡기 잘 들어가야 될 텐데 근래 경쟁력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편성 약하게 만난 거. 이호식 기수가 인기발을 지켜주는 캐릭터가 아니라서 좀 축까지는 갈 생각이 없어요. 6번 윈윈도 빠릅니다. 근데 버티는 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장세한 마방이 여기 땀봉킹과 같이 쓰는데 땀봉키는 제가 관리하고 있는 마필인데 배당사고 한번 제대로 칠 거거든요. 전 1400에 보고 있습니다. 윈윈 여기가 에이스 카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7번 모닝드부터 외곽 쭉 볼 때 그랜드모어
직전에 꺾였습니다. 저는 딱 꺾었어요. 인기 1위 갈 때. 요거 공백 이후에 연투 칠 때는 잡았거든요. 넣고 빼고를 잘한 케이스예요. 오전에 2승, 2차 기대. 2승을 김호수가 해냈단 말입니다. 10조 구민성 조교사가 부산경마장 개장 초기에 원년 멤버예요. 그때 김호수 기수도 원년 멤버라고요. 그 사대 때문에 괜찮은 마필 맡기고 제대로 승부를 걸어주는데 직전 경주는 편성이 세서 무너졌냐? 아니요. 피로감이 쌓인 것 같아요. 연투 치든 피로감. 이번에 경쟁력이 있긴 합니다만 세게 읽어줄 생각은 없어요. 위각입니다. 12번 플렉스 엔진. 요게 좋죠. 요게 장점이 뭐냐면 경주를 마친 다음에 힘이 남는데요. 힘이 남아있대요. 아쉬운 거죠. 여기 보면 윈민일에게 직전 졌고 직전엔 닥터시티에게 졌고 진마필들이 많아요. 사실 안쪽 게이트 받으면 더 벌 수 있는데 외곽이라 할지라도 더 봐야 되는 이유가 슬며시 힘배합을 하면서 외곽에서 갖다 붙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제가 판을 휘두를 수 있는 건 이번 오픈 스카이를 지목해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엔 윈윈 17조의 동반 출전에 냄새가 난다. 12원 플렉스 엔진 충마까지도 생각 중이다. 요걸 들고 부산 7경주 현장 정리 최종 한번 정하겠습니다. 다음 8경주 분석 들어갑니다. 오늘 3라운드부터는 한주의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이어집니다. 8라운드까지. 그래서 터진다는 건 뭐죠? 인기마가 오더라도 복병가 온다. 배 안 팔리는 마. 인기마 자체가 무너진다. 근데 전 어느 쪽에 중심이냐? 인기마조차 불안한 게 오늘 하루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번 레이스의 특징은 직전 레이스 같이 싸운 마필이 대거 다시 나와요. 근데 그 착순이 안정해질 거라는 거죠. 직전에 잘 뛰었으니까 이번에 잘 뛸 거야. 직전에 못 뛰었으니까 이번에 못 뛸 거야가 통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9번마 빅 뮤지컬 스타가 직전 경주에 선행으로 레이스 주도해서 왔죠. 근데 이번에 57.5 직전 대비 4kg의 부담 중량 증가가 됐습니다. 이 9번마 빅 뮤지컬 스타가 또 한 번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하면서 레이스를 압도할 수 있겠느냐. 일단요. 부담 중량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발주부터 늦어져요. 선행마가 딱 부러지지 않으면 일단 터질 소지가 큰데 따라가는 마필들 보면은 직전 부진했던 애들은 조금씩 감량받고 내측으로 들어오고 아주 복잡하게 이번 경주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근데 팔리는 애들 보면 뭐죠? 내측에 2번 용비패왕, 3번만 맥스 더 드래곤 이런 애들 보면 직전 레이스 다 같이 뛰었다고요. 여기 2번, 3번, 4번, 5번 빅 뮤지컬 스타가 우승을 거둔 그 레이스에 같이 뛰었던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7번 원더풀 존스 마찬가지고요. 8번 세븐 드래곤이 마찬가지예요. 다 팔리죠. 이들이 다시 경주를 뛰어서 게이트가 바뀌어 있고 부중이 바뀌어 있고 기수가 바뀌어 있는데 어떤 착순을 들이댈 거냐 이걸 묻고 있다고요. 아주 오묘한 경주거든. 그럼 이 바깥에 도전 마필 중에 크게 살릴 마필이 있겠느냐? 없어요. 이 안에 착순 정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직전엔 그렇게 탔는데 이번에 잘 타고 올 거야. 이런 말이 꼭 나올 겁니다. 일단 9번마 빅뮤지컬 스타는 의심해야 돼요. 축으로 못 갑니다. 꼬리로 갈 수는 있죠. 예. 근데 축으로 갈 마필이 누구냐 해서 저는 2번마 용비패왕부터 축을 떠볼 때 직전 경주에 진 이유가 분명했다라고 보여주는 게 이 용비패왕이에요. 오늘 핫한 단아까잖아요. 이 마필이 초반에 선두권에 제대로 자리 잡으면 직전 경주에 몇 번 게이트입니까? 10번 게이트에서 박재희가 부진했거든요. 전개를 잘 못 풀었어요. 이번엔 잘 풀 소지가 크다. 저는 직전 경주에 이기고 지고의 어떤 그 패턴에서 이번 용비패왕은 확실하게 좋아질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나머지 애들은 제가 사전에 가타부타 얘기 드리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상태 문제도 직전 대비해서 크게 좋아진 마필, 크게 나빠진 마필도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요건 있습니다. 19조 마방. 유현명 마방이 요 근래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말 잘 만드는 패턴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측면에서는 8번마 세븐드래곤 다실바가 직전 경주에 너무 늦발해서 경주를 풀어내지 못했는데 그 정도 발주 능력이 안 되는 유형은 없거든요. 아니에요. 그래서 2번 용비패왕과 8번 세븐드래곤 이 두 마리를 가장 우선하는 8경주로 지목해 놓겠습니다. 메인급까지 갈 수도 있겠네요.
부산 구경주 오늘의 끝판입니다. 제가 3라운드부터 8라운드까지는 폭탄주의보가 지뢰밭이 그냥 바닥에 깔려 있어요. 뻥뻥 터질 거예요. 그 하루를 관통하는 어떤 흐름이 특별히 없어요. 다실바, 서승훈이 기승정지에 김혜선 기수가 조교사로 가는 바람에 기수의 부재, 믿고 때릴 만한 기수의 부재가 선명해서 오늘 단학가 그리고 진겸, 박재희 이런 친구들이 키포인트를 잡고 가지만 에버리지가 낮을 겁니다. 타율이 낮을 거예요. 그러니까 직전에는 단학가라서 믿고 왔는데 믿고 때릴 수 있었는데 이번엔 아니구나. 이런 걸 계속 겪을 거라고요. 이게 참 카멜레온처럼 샥샥 잘 바꿔야 돼요. 이번 경주는 그래도 1라운드부터 쭉 진행될 때 9라운드까지 제가 1, 2라운드는 결대로 간다는 말씀 드렸거든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경주는 제가 예고를 드리면 한 방 한번 쳐볼게요. 주력에 맞추는 것도 되지만 한 방의 승부를 볼 수 있다. 4번 맹룡을 놓고 치겠습니다. 맹룡은 직전 경주에 레이스맨 그거 못 따라간 것 뿐이지 압도하는 레이스로 마필 만들고 나왔어요. 원래 힘 좋은 마필이고 끈기 근성 다 좋거든요. 1400 자기 적정거리 또 나왔고요. 이번 경주 적수 없습니다. 대가리예요. 이거 놓고 치면서 꼬리 좁히기 게임입니다. 아닌 마필을 지목해드릴까? 아니면 제가 더 보는 마필을 까놓고 갈까? 요거는 한번 현장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유튜브 보시는 분들 야씨 아번 다 까줘야지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맹룡 놓고 깔끔하게 끝낼게요. 전주에 그랑프리 얘기를 서두에 드렸잖아요. 제가 강풍마에 그리고 클린원 46배입니까? 맞춰드렸는데 사절엔 제가 글로벌히트를 읽어줄까 말까를 유튜브 상에 공개했다고요. 현장 가서 아니구나라는 확신이 있었고 어떤 식이든 강풍만 온다고 생각했거든요. 완전 개는 빨아가도 오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이번 레이스 맹룡 놓고 한 근육으로 막판을 정리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님들도 12월 첫 주 좋은 결과 거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